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내용은 문제 1번에서 고급 필트 기능을 배울 겁니다. 열기 하시는데 우리 교재 실습 파일은 찾아보기. 그 다음에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 미리 우리 넣어놨거든요. 2024 1급 들어가셔서 꼭 엑셀이 있고 액세스가 있어요. 엑셀로 가시면 엑셀. 그리고 교재 보시면 여러분들 경로가 적혀 있죠. 작업 파일로 가서 완성 파일은 답안 파일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보시고 작업 파일 들어가서 여러분들 1장 출제 유형 01 폴더에 들어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로 더블 클릭. 그리고 출제 유형 01 문제를 엽니다. 자, 요 화면인데요. 자, 제가 좀 확대 축소 알아서 해드릴게요.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고급 필터가 뭐냐? 여러분들 책을 잠시 보시면 여러 필드를 결합하여 복잡한 조건을 지정하거나 필터링 결과를 다른 위치에 복사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말은 1급에서는요, 이제 고급 필터 문제가 이렇습니다. 고급 필터는 조건을 넣어서 추출 결과를 원본표에 표시할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추출 결과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 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급 필터 작업을 요 기능을 하기 전에 조건부터 입력 후 고급 필터 기능을 시행하셔야 돼요. 들어간 경로는 알려드릴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과 조건의 관계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 문제에서 항상 이면서 이고 모두 연속범위 이렇게 연결된 관계는 조건과 조건의 관계는 동시만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로 만족하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거거든요. 연속 범위는 무슨 말이냐면 이상 이하, 이상 미만 이렇게 연속된 범위. 예를 들어서 100에서 100 이상 200 이하면 이게 연속 범위 아닙니까? 이런 조건도 동시만족 관계. 그때는 AND 관계라는데 여러분 동시만족이거든요. 이때는 어떤 함수를 쓰냐면 엑셀에서 AND 함수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수식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급에서는 수식을 직접 작성해서 결과가 true인 경우만 추출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게 2급은 같은 행의 조건을 입력하면 동시만족 관계인데 1급은 그렇지 않고 수식으로 작성해서 수식 결과가 true 또는 false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식으로 사용할 경우는 같은 필드명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학과가 경영학과만 추출하고 싶다. 그럴 때는 1급에서는 뭐 조건이 한 개인 경우라면 예입니다. 제가 A30과 A31셀에 여러분들 뭐 조건 두 개로 잠시 1급과 2급의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럼 간단하게 여러분들 학과가 경영학과이면서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시험 쳤던 차이점은 단 학생만 추출한다면 그러면 학과가 경영학과이어야 되고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요. 동시로 만족하는 요 긴규일에는 이 학생만 추출되는 건 아니고 다 검사해가지고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건 다 추출해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 개 만들어 보면 요거죠. 학과가 여러분들 이렇게 임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학과가 경영학과 다음에 이면서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 이렇게 말해줄까요? 대한상공회의소인 데이터 회의소인 자료만 보죠. 그리고 조건은 예를 들어서 조건은 정해져 있거든요. 제시하는 A33부터 B34에 입력해라. 여기 B34 영역에 입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 결과는 A36에 추출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A36. 그러면 이급 패턴은 여러분들 학과라는 필드명하고 시행착오라는 필드명을 입력해야 돼요. 요 조건 시작 요 주소에. 그럼 왜 입력하냐면 우리는 이급에서는 직접 이 경영학과하고 대한상황에서 칠 거거든요. 그럼 뭐 학과를 딱 입력해 주는 이유가 학과를 입력해야지 엑셀이 여기 제목형이라거든요. 요걸 필드 이름이라. 필드명에서 학과를 찾습니다. 그리고 학과를 찾아서 사용자가 입력했던 경영학과만 찾습니다. 요렇게 찾고 동시에 시행청이라는 것을 필드명을 우리가 조건 입력해 주면 시행청 필드 가서 또 뭐만 찾겠어요? 대한상회점 찾겠죠. 거기 같은 행에 나란히 있는 경우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소리거든요. 그 말은 야도 true고 야도 true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만족하는 데이터다 해서 야를 추출해요. 그래서 이것을 찍어주는 이유는 경영학을 찾기 위해서 찍어주는 거죠. 시행착오를 입력한 이유는 우리가 입력했던 대한상공회의소를 찾기 위해서 입력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2급은 아주 쉽습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2급은 A33부터 A35 범위에 입력해라 라고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 A33 여기는 이런 필드명이 학과라고 치면 되거나 그 다음에 밑에는 제가 경영학과만 치볼까요? 이 조건이거든요. 이 조건은 여러분들 참조로 요 옆에 치는 게 아니고 밑에 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쌤 이렇게 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야가 밑에 조건을 씌가지 옆에는 필드만 쳐야 돼요. 이렇게 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시행청을 찍고 자, 여러분들 리급에서는 이 같은 행의 조건을 입력하면 동시만 조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밑에 입력하면 OR 관계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같은 행에 치면 AND 관계고 다른 행에 치면 OR 관계 되는 거예요. 지금 이면수니까 같은 행에 입력이 되죠. 뭘? 대한상공회 제가 치볼게요.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럼 기능은 제가 한번 잠시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표현해 두고 기능은 데이터 탭이 있고요.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보급 필터고 필터가 자동 필터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표현해 두고 하는 이유가요. 자동으로 이 범위가 잡혀요. 보급 눌리 뜨면은 이렇게 목록 범위가 다 잡혔어요.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거든요, 항상. 그리고 조건 범위에 커서 두고 제가 입력했던 조건 요 네 개를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는 A36의 결과를 출력하시오. 그래서 A36을 제가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확인을 했다면 추출이 됩니까? 보시면 총 36행부터 40행 다 경영학과고 이 학생들은 어디에서 시행했던 자격증을 딴 학생들이에요? 대한상고에서 맞잖아요. 동시로 만족하는 거죠. 여기 2급입니다. 근데 1급은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1급은 무조건 수식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1급으로 제가 잠시 가볼까요? 자, 이제 이것은 이제 1급 패턴으로 문제를 바꿔보면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입력해라고 적혀 있고 뒤에는 가로 열고 and와 여러분들 어떤 함수를 사용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and만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 and가 왜 쓰이냐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and 관계거든요. and 함수를 써야 돼요. 그때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같은 이름을 같은 필드명을 사용할 수 없고요. 임시 이름이 조건이라고 치면 돼요. 쌤, 저는 조건 치기 싫은데요. 홍길동 쳐도 관계없어요. 같은 필드만 치면 됩니다. 그리고 비하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밑에 조건식을 넣을 거니까 조건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건식 사용법은 여러분들 는하고 and 조건의 시작은 수식 시작은 는이거든요. and 넣고 조건 1, 조건이 이렇게 넣을 거예요. and도 함수거든요. 함수는 가로를 열고 꼭 가로를 닫아줘요. 그리고 안에 들어갈 수를 인수랍니다. 인수. 인수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수라고 말하면 우리 함수 공부를 한번 하시는 분들은 뭐 셀 주소나 셀 범위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여러분들 함수도 집어넣을 수 있고 갈란에 무조건 들어갈 수는 인수인데 함수마다 못 쓰는 인수가 있어요. 공식에 따라서. 그래서 갈란에 들어갈 수 있다 인수랍니다. 그럼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갈 때는 쉼표로 구분합니다. 조건 1, 조건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임시름이 필조건이라고 칠까요? 제가 요 밑에 말을 또 문제를 바꿔보면 1급은 이게 여롭지가 않습니다. A 46부터 A 47 요게 조건을 입력해라고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딱 이 두 개만 딱 여유밖에 없잖아요. 그 A 요건 아니고 A 46부터 A 47 요건 조금 좀 이따가 적고요. 요 부분만 조건을 여기에만 조건을 넣어야 돼요. 근데 2급이라면 절대 불가능하죠. 이 옆에 필요하잖아. 1급은 가능해. 1급은 요게 수식어 작성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 쳐야 되느냐? 아무 임시 이름 조건을 치면 돼. 조건 치고 있어. 결과는 제가 A49에 입력하는 걸로 잠시 지금 연습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A49의 결과를 출력한다면요. 요게 결과를 출력하는 이거와 나이 똑같아요. 보면. 자, 그럴 때 어떻게 넣느냐면 제가 너는 해서 식을 넣을 텐데 요때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쌤 조건 1을 넣을 때 조건은 어떻게 입력해야 됩니까? 라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러면 제가 조건 입력 순서 알려드리면요. 네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 조건 입력 순서는 논리 함수 if 안에 조건 입력과 똑같습니다. 어, 그러면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셀 주소가 들어가. 비교 연산자가 항상 들어갑니다. 왜? 논리적 검사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입력된 값을 비교값이랍니다. 그 비교값 숫자는 그대로 치면 되고요. 문자는 쌍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왜?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줄서 있는 데이터하고 숫자나 문자하고 논리적 비교를 해서 이 조건이 맞는다면 true가 나올 거고요. 틀리면 false가 나옵니다. 어. 두 번째는 함수가 대입되고 함수가 대입되면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결과값하고 입력했던 비교값하고 논리적 로지컬 테스트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로지컬 테스트는 조건식을 넣는다고 보면 돼요. 논리적 검사를 한다. 그러면 이 결과와 이 입력된 값하고 비교해서 논리적으로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그리고 세 번째는 함수가 대입돼서 결과값이 나오겠죠. 직접 입력하지 않고 주소를 찍을 수도 있어요.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나왔던 결과값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함수의 결과와 함수의 결과값으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그냥 여기 간단 설명드리면 이런 경우죠. 저게 만약에 가가 있게 야가 100 있다 칩시다. 그러면 논리적 검사는 별거 없어요. 이제 잠시 if를 할 건 아니지만 발로 열고 우리 뭘 하려냐면요. 로지컬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논리적 검사. 어. 그럼 논리적 검사를 할 때 여기 true이면 false가 나오거든요. 예, 논리 없이 if를 쓰면 값을 넣을 건데 이 조건에서 true에 관련된 값을 넣어라 소리고 그냥 조건에 관련된 false 값을 넣어라 소리거든요. VTF 값이에요. if에 따지면. 그럼 요거만 이제 넣을 거고. 그럼 논리 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는. 자, 이 주소, 셀 주소 값은 이꼴 가냐?
가는 문자입니까? 당연히 가죠. 가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가가 아닌 나를 쳐볼까요? 나는 아니잖아. 벌써. 이게 요 순서예요. 요 순서. 어. 자,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는 쌍따옴표는 안 치죠. 예를 들어서 이 주소에 있는 값은 이상이냐, 100 이상이냐. 맞죠? 100을 포함하니까. true. 근데 100 미만이냐 하면 100 미만, 100보다 작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런 순서란 소리야. 어.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 요게 넣는 거죠, 요게. 그죠? 그러면 and 함수는 이 조건도 논리적 검사에서 true가 나와줘야 됩니다. 요거도 true가 나와줘야지만 and는 true가 됩니다. 동시로 true, true 다만 줘야 됩니다. 그렇게 검사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요것은 이제 예를 돕기 위해서 기초를 한 거고,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기초를 할게요. 중요한 것은 항상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죠. 기초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안 외우시면 시험치러 못 갑니다. 네, 못 치죠. 이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함수할 때 늘 쓰입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같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암기사항이에요. 이하는 작거나 같다.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이하는 같지 않다. 아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같답니다. 여섯 가지만 외워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자, 그럼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순서로 이제 지금은 문제를 좀 이따 할게요. 요걸로 잠시 넣어보면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제가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좀 이왕이면 붉게 해드리겠습니다. 붉은 글자체가 여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조건을 제가 보세요. 너를 넣었어요. and. 왜 동시만족이니까 발로 열고. 자, 로지컬 1. 논리 적식 1을 넣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소를 찍으러 갈 거예요. 학과가 경영학과인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 필드명을 찍는 게 아니고 데이터 처음 주소를 찍어 여하부터 검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C3을 찍고 자, 주소 찍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걸 비교 연산자 넣습니다. 비교값은 경영학과냐 문과니까 쌍따옴표. 야구 조건 1. 조건 입력 순서, 셀 주소, 비교 연산자, 비교값이죠. 이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엑셀 할 때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좀 보기보다 많아요. 어, 1급을 공부하러 왔는데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가 우선 많거든요. 그렇다고 1급 못할 리는 없죠. 지금 제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알려줄 때 외워야 돼요. 이것을 안 하고 제가 무조건 진행해버리면 이거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뭡니까 선생님 하고 많이 물어봐요. 이게 아까 조건 입력법이다. 입력 순서다. 그 말이죠. 그만. 두 번째 조건 또 넣어보겠습니다.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수인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시행청 필드는 말고 그 시행청 필드 밑에 있는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부터 검사해야 되거든요. 야, 찍는 거죠. 이 3을 찍고 자, 여러분들 이 값이 이꼴 이제 제가 해볼까요? 대한상공회소인지를 검사하겠다. 대한상공회소 오타나 만들거든요. 이렇게 넣고 상단 묶었어요. 발로 말했죠. 함수는요. 가로를 열면 꼭 닫아줘야 돼요. 아시겠죠? 엔터 치볼까요? true가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true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펄스가 나와도 엑셀은 true인 것만 찾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나온 값을 찾는 게 아니고 항상 true인 값만 찾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야 추출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 조건 다 넣습니다. 이제 요번에 얘는 조건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A49에 여기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표 안에 두고 제가 똑같이 나중에 메뉴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자 여러분들 정렬 및 필터 이것을 우리는 그룹 이름이라거든요. 여기를 탭명이랍니다.
제가 데이터 탭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정렬 및 필터 그룹 안에 보면 보급을 제가 잠시를 여볼까요? 이 보급 필터거든요. 그럼 표 안에 두고 하는 이유는 이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잡혔죠.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요. 아까 흔적 있다 보니까 좀 남아있죠. 이거 지우고 요도 좀 지우겠습니다. 그럼 조건 범위에 커서 두시고 요번에는 여러분 내려와서 요 두 개가 조건 범위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만 찍으면 안 돼요. 요 두 개 다 잡아야 돼요. 얘가 입력을 안 했어도 잡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만 턱 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연습이니까 A49에 추천을 해볼까요? A49만 찍어주면 되죠. 확인 들려볼까요? 그럼 결과가 아까 2급에서 했던 총 4명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4명이 나오네. 똑같이 나오죠? 여기 1급. 2급은 직접 입력하는 경우고 1급은 뭘 작성하는 경우입니까? 수식을 작성, 여기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고급필 때 함수가 어려운 함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다 2급 함수예요. 1급 함수 나온 것은 조건부 서식에서는 1급 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고급필 때까지 1급 함수가 잘 나오진 않아요. 일단 프린트물 제가 드렸잖아요. 보고 함수 공식을 보안에서만 나옵니다. 뭐 아주 많지만은 많이 나왔던 함수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까지가 기초적인 이론을 했어요. 그럼 이제 책을 보면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거 이거 여러분 보여준다고 잠시 해놓은 걸 제가 살짝 다 지울게요. 30 정도 다 잡아가지고 이거는 다 지우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삭제할게요. 자, 원래 이거였죠. 자, 이왕이면 뭐 약간 제가 닫고 깔끔하게 다시 한번 엮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고요. 자, 여러분 제가 잠시 닫고 제작 안 하고 다시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을 보면서 우리 앞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실제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파악을 좀 해드릴게요. 자, A2부터 책을 보시면 10페이지입니다. A2부터 F28 영역에서 시행청이 대한 상황에서 조건 1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나 동그라미 이거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OR강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OR 함수가 나와 있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 또 다른 함수가 쓰입니다. 그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격증명이 2급으로 다 여러분들 끝나는 동그라미. 절대 책을 아끼지 마세요. 낙서 실컷하세요. 합격하면 버리세요. 책 아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대했던 책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자기 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끝난다. 요것 때문에 함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문제 보면 야가 탁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건에서 끝나는이라는 지시사항에서 함수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라이트 함수를 쓰라고 했죠. 라이트 함수만 설명할 건 아닙니다. 제가 시험에 나오는 세 가지 함수, 대표 함수인데요. 문자열, 적, 텍스트 함수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 사용법을 잠시 언급해 드리면요. 함수는 앞에 넌이 들어가 함수명이 들어갑니다. 함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꼭 여셔야 되고요. 인수를 다 넣었으면 꼭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인수는 여러분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가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럴 때 무조건 콤마, 쉼표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공식은 어떤 거냐? 요 세 함수가 거의 단군입니다. 읽어봤어요. 다른 거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요것은 나중에 배열 수식할 때도 나와요. 이 함수가 부분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함수가 인기가 좋은 함수예요. 그렇다고 어려운 함수가 아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함수 왜 쓰이느냐? 여러분들 공식을 제가 많이 쓰는 패턴으로 바꿔놓은 거요. 출판사 교재에서는 텍스트, 뭐 콤마, 숫자 혹은 개수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는 셀 주소 좀 찍을 겁니다. 셀 주소 콤마 숫자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는 끝에서 나오면 이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느 쪽이 기준이에요? 오른쪽. 오른쪽이 끝 아닙니까? 그래서 끝나는 끝에서 나오면 라이트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이트 했을 때 아카데미라는 게 이 주소에 들어가 있다면 왜 오른쪽에서 몇 개, 두 개까지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개, 두 개니까 대미가 출시되는 거죠. 여러분들 컴퓨터는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론이 필요가 없죠. 이 통합 문서 안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영어 N, U 눌러보십시오. 컨트롤 N. 새로운 통합 문서 열리죠. 자,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습을 해볼 겁니다. 함수는 같이 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새로운 통합 문서 하기 열시고, 자, 제 따라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A1 셀에 아카데미라고 칩니다. 여러분 그냥 프로젝터만 보면 재미가 없어요. 따라하는 것이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하고 실전은 틀립니다. 자, 여기에 B1에 가서 자, 우리 대미만 추출해 볼까요? 라이트 써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는 RI만 쳐도 라이트 나옵니다. 더블 클릭. 자, 주소는 A1 찍고요. 요 주소에서 대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콤마 2가 되죠. 갈로 닫고 엔터. 대미 나옵니까? 그러면 이해가 확실하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 그냥 그런 같다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실전으로 실기를 하잖아요. 그럼 에러가 뜨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아무리 쉬운 거라도 꼭 실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하는 거 안 하는 거 천지차이. 자, 지금은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레프트 함수는 공식 똑같습니다. 셀 주소 코마 숫자. 이건 프린트본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거 적을 거 없고 나중에 우리 제가 설명했던 텍스트 수업 내용 있잖아요. 1일차. 요것을 여러분들 매 수업할 때마다 그날 공유 주소에 올려놓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 되니까 키워드만 잘 책에 체크해 놓습니다. 레프트는 공식 똑같습니다. 야는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 그립니다. 그러면 야는 어떤 말이 나오면 이 꼭 등장하냐면 시작하는 시작값이. 시작이니까 왼쪽이죠. 그래서 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아카데미에서 아카만 추출하기 위해서는 왼쪽에서 몇 개? 하나, 두 개. 이를 넣으면 되죠. 아카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B2 셀에 갔어요. 저하고 똑같은 주소 가시면 좋습니다. B2 면하시고요. 레프트 해볼까요? LE 저 레프트 나오죠? 더블 클릭. A1 주소를 쓰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에서 콤마 찍고 인수 부분을 심표했습니다. 그 다음 숫자는 2죠. 왼쪽에서 두 개 발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카가 나옵니까? 아카가 나오면 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했던 함수는 오늘로서 마스터하셔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 내일 또 새로운 함수 또 할 거거든요. 그럼 계속 밀리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까가 잘 나왔고 이제 한 개 더 있죠. 미드는 약자인데 중간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맞는데 야는 중간에서부터 추출한 건 아니고 인수가 세 개 들어가요. 야는 세 개 들어가요. 시작 위치가 들어가요. 야는 기준을 잡아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경우 쓰거든요. 그럼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숫자만큼 추출입니다. 시작 위치를 정할 때, 기준을 정할 때 왼쪽에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번째를 시작으로 하면 야 시작 위치예요. 인. 그럼 요 데이터 개수만큼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카데를 추출하고 싶어요. 그냥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죠. 어중간하죠. 그때는 미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추출할 거니까 이 안은 어떻게 잡느냐 이거죠. 시작 위치 기준을 정할 때는 왼쪽에서 정합니다. 칸은 왼쪽에서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있죠? 그러면 야가 왜 들어갔느냐? 네 일을 기준으로. 자, 가보고 야, 네 손 들어 이거죠? 기준. 운동자에 뭐였어요? 자, 니를 기준으로 뭐 2월 종대로 모여라. 보이겠죠? 그래서 야, 기준점을 딱 잡아보죠. 그리고 카되니까 글자 몇 개? 두 개. 이죠. 그러면 우리 이 콤마 해볼까요? 잘 나오는지 실습할 때 밑에 B3에 가서 넣으시고 미드 MI만 쳐도 미드 나오죠? 더블 클릭 A1 주소 찍고 여기서 여러분들 스타트 넘버 돼 있잖아요. 야가 수장 위치예요. 그 다음 넘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는 문자란 뜻이거든요. 문자 수를 넣어라. 그러면 이 숫자죠. 자, 시작 위치는 두 번째를 시작으로 몇 개까지? 두 개. 발로 닫고. 카드가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제가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미드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나올 때 혹시 뭡니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D1 셀에 가서 잘 됐다면 D1에 가서 제 따라 한번 쳐봅니다. D1에 칠십시오. 우산시. 요 친구죠? 친구. 여러분들 여기는 서면, 서면 1번 가랍시다. D와 E 사이를 치다 보니까 이 넘쳐나서 넘어가죠. 이럴 때 여러분들 D와 E 경계선에서 마우스를 딱 올려놓으면 이렇게 마우스가 화살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럴 때 더블 클릭하면 자동 너비로 맞춰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원에 뭐라고 나오냐 이건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부산시라고 풀려가시고 결과입니다. 밑에는 진도면 310. 자, 요것을 지금 치면 안 돼요. 자, 여기 결과값 이렇게 나오도록 해놨 소리 지금 타이핑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요 자리에 여러분들 각각 이 원에는 부산시 요것은 레프트 쓰시고요. 진구 추출할 때는 미드 쓰시고 서면 1번가는 라이트 써가지고 요런 결과가 나오도록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되면 공식은 이해가 된 겁니다. 자, 시간 약간 드릴 테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산시 친구 3일분과 각각 추출하기 위해서는 는 하시고 저점에 이원셀 레프트 쓰면 되죠. 자, 레프트 하고 여러분들 D1에서 왼쪽에서 3개죠. 부산시. 그 다음에 진구는 여러분들 세 번째, 진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어요. 야도 세야 돼요. 공백도. 그러면 다섯 번째를 기준으로 글자 두 개죠? 이거 5,2죠? 5,2. 미드 써볼까요? 그러면 D1에서 콤마 5는 시작이지. 진짜 시작으로 두 개. 진구는 글자 두 개죠? 그 다음에 서면 1번가는 오른쪽에서 글자 다섯 개 아닙니까? 그러면 는에서 라이트 쓰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 주소 찍고 오를 넣어주면 서면 1번가가 나오겠죠. 이러면 여러분 공식 정리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나중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시험장 가시는데 공식만 알고 가시는 분들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그 문제는 못 맞춥니다. 공식 알고 때가 맞춰지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본 끝났고.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텍스트 함수 세 가지 함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추출한 모든 데이터는 여러분들 문자 데이터 성격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텍스트 함수와 여러분들 함수에서 추출한 데이터로 논리적 검사를 할 경우는 비교값은 모두
텍스트 형태로 비교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엑셀에서, 이거 따라할 필요 없고, 이거 보시면 돼요. 엑셀에서는 우리가 문자 데이터는 기본 정렬이 왼쪽이 되고요. 숫자는 당 오른쪽이 됩니다. 이런 사실은 기초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1급을 따놓고 날짜 데이터 입력도 못하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까 봐 날짜 데이터는 뭘로 입력해요? 하이픈, 그죠? 1월 1일 이렇게 쳐야 돼요. 슬래시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치고 날짜는 오른쪽 정리되죠? 시간 데이터는 여러분들 오른쪽. 시간은 콜로 넣죠? 근데 요것을 그냥 제가 보여드린 거고 요것을 이제 보면 제가 5를 추출할 건데 5를 추출하면 야가 숫자라면 기본 정리는 뭐가 되겠어요? 오른쪽에 딱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숫자라면. 근데 야가 문자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자, 정렬을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제가 라이트를 했어요. 5만 추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소 찍고 1을 넣어야 되죠. 그러면 5가 나오겠죠. 5가 어디로 붙었어요? 왼쪽으로 붙었어요. 야는 문자입니다. 근데 문자라도 엑셀은요, 사칙, 계산식, 연산을 썼을 때는 계산됩니다. 에러 뜨진 않아요. 사칙 연산은. 그런데 논리적으로 비교할 때, 자, 보세요. 제가 이 주소에 있는 5는, 자, 제가 비교값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같으냐 해놓고 5. 그러면 숫자는 쌍따옴표 안 치잖아요. 그러면 숫자 5냐 하면 엑셀은 숫자가 아닌데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틀렸지는 나중에 이게 5 맞는데. 그죠? 야, 살짝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 속죠. 여러분들 이렇게 오른쪽 내려놓으면 좋겠죠. 정렬을 억지로 눌렸을 경우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상하네. 정렬만 보고, 오른쪽 맞는데, 야, 눌려서 그런 거고. 원래 이게 아니었죠. 원래는 뭐였어요? 이렇게 돼 있었죠. 아무것도 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문자는 왼쪽에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쌍따옴 표시해야 됩니다. 그 숫자 비교값 넣을 때 숫자 주변에 쌍따옴을 치면 숫자 5가 아니고 문자 5로 비교한 겁니다. 그럼 문자 5냐? 됐어, 그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초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요것을 이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숫자는 쌍따옴도 안 친다는데 왜 쳤지? 답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쌤이 뻥친 거 아닌가? 그죠? 뻥이 아니고 문자로 비교해요. 뭐가 여기 텍스트 함수 가지고 추출한 데이터는요. 비교할 때 이렇게 그 식을 넣어보면 야를 살짝 이렇게 복사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비우고 여기에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넣고 여기서 H4에서 라이트 하기 추출한 값이 이제 실제 시기에서는 는 장담식고 5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리 빼고 그러면 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조건식에서 함수가 들어갔는데 텍스트 함수가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주소에서 부분적 숫자를 추출하는 이 숫자는 다 뭘로 비교되더라? 문자. 야,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핵심 포인트. 이거만 아시면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설명 다 했고, 이제 문제 조건을 이제 막바로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죠. 결과적으로 올라가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조건 1과 조건 2는 OR 관계니까는 식으로 넣을 때는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자,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면에서 이거는 OR이죠. OR을 넣어줄 거예요. 발로 열고 조건 1은 여러분들 시행청 주소 찍고 시행청 셀 주소 찍을 때 필드명을 찍는 게 아니고 데이터 주소를 찍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대한성경에서는 제가 지금 말로써 적는 겁니다. 이렇게 또 만약에 나중에 하실 때 여러분 여기 또 글자 찍으면 안 돼요. 저처럼 주소 찍어야 됩니다. 쌍따 붙이고 조건 1이죠. 조건 2는 여러분들 함수 들어갑니다. 라이트 함수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 자격증명 셀 주소 찍고 그 다음 여러분들 콤마 왼쪽에서 숫자 뭐 넣어야 됩니까? 비교값 데이터 길이가 문자 길이가 두 개죠. 요 개수만큼 여기 넣어줘. 오른 두 개죠. 발로 닫고 이걸 2급이냐 2급은 문자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숫자는 비교값의 데이터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죠. 야가 급으로 끝나냐라고 물어보면 야는 2가 뭐가 돼야 돼요? 1로 돼야 되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의 목이죠. 그래서 요 비교값 글자 길이에 따라서 이 숫자는 당연히 바뀌죠. 자, 여기 우리가 늘 때 수식입니다.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밑에 가서 자, 조건은 A 30셀에부터 입력하면 되는데 무조건 A 30셀 요 주소는 조건이라고 칩니다. 이메일은 조건. 그리고 A 30일에 여러분들 우리 다 처리해야 돼요. 자, 여기 여러분들 우리 한번 수식 넣어볼까요? 는하고 OR 관계죠. OR 한번 넣고 발로 열고 자, 조건 1을 넣겠습니다. 시행청 주소 찍고 자, 데이터 처음 주소 야를 찍어야 됩니다. 필드명 찍으시면 안 돼요. 찍었다면 여러분들 콤마가 아니고 는 잠깐 미치고 대한상공이 소개할 때 문자는 무조건 쌍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되고요. 오타나면 안 돼요. 대한상공이 쓰실 때 오타나면 안 됩니다. 의소죠. 의소. 콤마 조건 1이 끝났죠. 그다음 조건 1을 넣겠습니다. 왜 write를 쓰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write. RI만 쳐도 write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주소는 올라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자격증명 데이터 처음 주소. 이거 제가 강조해도 여러분 날 시켜보면 이거 찍고 있는 분들 수두룩 합니다. 제가 이거 찍지 말했는데 또 찍고 있어요. 왜 찍느냐? 문제가 이런 글자가 나오니까 이거를 많이 찍더라 이거죠. 그게 아니고 데이터 야부터 검색. 그래서 여러분들 D2를 찍으면 안 돼요. D3을 찍고 콤마 여러분들 4개, 2개 발로 거기 추출한 거 가로 꼭 닫아줘야 됩니다. 이꼴 2급이냐 그 말입니다. 2급 문자니까 쌍따옴표 발로 닫고 있는 그러면 true가 나오면 여러분들 식을 잘 넣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 식을 그대로 넣었더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시고 얘가 잘못된 게 없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일 콤마 조건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뭐 특별한 거 없이 뭐 잘 나왔다면 여러분들 이제 기능 들어가면 돼요. 기능. 자, 여기까지가 식이었고. 자, 이제 기능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자, 이것은 좀 지우고 아까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고급 필터 작업 순서는요. 제일 처음에 조건 입력했죠. 이렇게 식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업해야 되겠고 기능 들어가야 돼요. 그럼 원본표 안에 셀 폰트 두고 시작하는 이유는요.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쌤, 저는요, 바깥에 두고 하고 싶어. 이럴 때는 여러분 나중에 들어가면 목록 범위 아무것도 안 잡혀 있어요. 그 바깥쪽 주소만 찍혀 있어요. 그것도 잡아줘야 돼. 그래서 표 안에 두고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잡히니까 편하다 이거죠. 근데 표 안에 들을 때만 엉뚱한 데 두고 가는 분들 계신데 여기도 이 표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말고 여기 원본 편에 두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서 거의 기능 문제는 데이터 탭의 80%에 이 다 있어요. 거의. 오름이 한 물려보는 거죠. 혹시나 기억이 안 나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보급 아이콘이 보급 필터거든요. 이거 누르면 됩니다. 그림은 화면상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들어가 볼까요? 표 안에 두고. 자, 여러분들 홈 탭에 가셔서 홈 탭이 아니고 데이터 탭에 가서 자, 여러분들 요 안에 보면 우리 정렬 및 필터 그룹이 있죠?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럼 범위가 잘 잡혔는지 봐야 돼.
A2부터 F18. 우리 항상 다른 장소의 복사거든요. 이거 옵션 먼저 바꾸고, 자, 우리 조건 범위에 커스를 두시고요. 여기 두시고. 자, 입력했던 조건 몇 개? 이 항상 두 개입니다. 거의 다 두 개요. 거의 세 개인 경우 없죠. 자, 두 개 범위 잡고 A30부터 A31입니다. 복사 위치는 문제 봤더만 A35 셀부터 표시하시오. A35 조수를 찍으면 그건 어디에? 복사 위치에 갔었어요. 여기 갔어. 그럼 확인을 해볼까요? 추출 쫙 되죠? 그러면 35행부터 어디까지? 47회까지 나오면 잘 된 거예요. 그것은 책의 내용도 있으니까 책 결과는 우리 뒤쪽 보니까 여러분들 12페이지 위에 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35행부터 47행까지 결과가 출력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맞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 두 번째 여러분들 완전 정복 01문제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책을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 직급이 과장이 아니다. 조건 1입니다. 면서 있죠. 면서. 면서를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겁니다. 우선 하기 전에 문제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조건 1은 이겁니다. 직급이 과장이 아니, 띄우면서 아니다. 조건 1이고요. 면서니까 엔드 관계로 엔드. 이면서니까요. 그 다음에 연봉이 조건입니다. 조건 2에서 이제 연봉이 중간값보다 큰 자료. 연봉 처음에 셀 주소가 있겠죠. 이 주소 데이터 각 단위 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스 열고 소스 안 열리는 제가 요거 닫게 하시고요. 요 우리 실습 파일은 한 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닫기 하고 저장 하나. 여러분들 그리고 요건도 닫겠습니다. 파일 가서 열기 하면 찾아보기 그 위치가 또 그대로 떠요. 그래서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완전 정복 01을 열고 데이터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보시면 요겁니다. 각 사원의 연봉이 있죠. 이 개인적인 연봉은 전체 연봉의 중간값을 나중에 구할 거예요. 중간값보다 큰 자료만 추출할 거예요. 그게 조건이거든요. 그럼 이 연봉 주소 찍고 크다는 여러분들 초과하기로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연봉이 개별적인 연봉이 중간값보다 여러분들 큰지를 검사할 거예요. 정량보다 큰 거.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2는 호환 함수를 써야 되겠죠? 조건 1, 조건 2. 여기서 우리가 함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 중간값.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부정함수 아니다. not 함수가 들어가는데요. 함수 정리를 좀 해드리면, not 함수는 인수의 값을 부정하는 연산자. 부정 함수를 연산자 부정 함수라거든요. 그리고 미디언 함수는 공식은 범위입니다. 얘는 범위에서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선생님, 중간값은 뭡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인 값이에요. 평균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세 개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있는 값은 20이죠. 네 개일 때는 여러분들 중간에 있는 값 처음하고 마지막 빼고 중간에 있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나누기 2한 값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제가 설명한 이유는 참조로 필기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필기에서는 25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실기에서는 범위만 잡아주면 되는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나중에 연봉 주소 찍고 그 다음에 연봉의 중간가 구하기에서 밑으로 쭉 잡을 거 아닙니까? 행방량. 여러분들 참조로 엑셀에서 아래로 잡는 방향은 행방량입니다. 어. 그래서 참조로 우리 요 숫자를 행머리글이라고요. 눌리면 지금 가로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왜 세로가 행방량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주소 숫자를 찍으면 블럭이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행방량이 19회, 20회 밑으로 내려가죠. 아래로 잡는 방향은 행방량입니다. 열 방향은 요 알파벳을 열 머리글에 하거든요. 그럼 옆으로 가는 곳은 오른쪽 아닙니까? 오른쪽으로 잡는 범위는 열 방향입니다. 어, 혹시 행방향과 열 방향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아래쪽으로 잡는 행방향을 범위 잡았을 때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연봉은 전체 연봉 중간값 보안보다 큰지를 검사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참조로 아래로 잡는 함수 쓸 때 아래로 잡는 법은 무조건 고정이에요. 절대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저는요 절대 참조를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도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엑셀의 주소 형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것은 기초학습이에요. 1급을 떠났어. 그럼 1급반 여러분들 이걸 다 한다고 강의하는 강사는 없어요. 어차피 여러 분류의 분이 오시기 때문에 어 밑에 제일 기초적인 부분부터 갑니다 항상 수업을 할 때.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돼요. 상대 참조는 변하는 주소 또는 범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수식 넣을 때 너를 넣잖아요. 너를 넣고 찍는 주소를 찍었을 때는 이런 주소는 무조건 상대 참조예요. 이런 주소가 기본 주소거든요. 변하는 주소. 혹은 범위. 그리고 이런 달러가 들어가면 절대 참조라고. 달러는 여러분들 뒤에 것을 고정시킵니다. 야는 열고정, 행고정입니다. 둘 다 고정은 변하지 않는 주소 또는 범위. 우리 참조는 주소를 참조할 수도 있고 범위를 참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상대 참조에서 여러분들 절대 참조로 이렇게 변경을 할 때는요. 우리가 달러를 직접 타이핑하는 건 아니고 단축키 한 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F4키 한 번이에요. 그럼 야가 막바로 절대 창조인 달러가 들어가요.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F4키 외워 놓으셔야 돼요. 상대 참조를 절대 참조 주소로 바꿀 때 F4키 한 번.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혼합 참조는 행 또는 열만 고정된 주소 또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조건부 서식이나 배열 수식할 때 이 주소를 많이 적었거든요. 이것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A 달러호는 열만 고정이냐 행만 고정이냐 행만 고정. 달러 뒤에 것을 고정. 야는 열만 고정이죠. 이런 주소는 혼합 참조. 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주소 형식은 요 세 가지가 있고요. 보고 필터에서 함수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범위를 아래 방향인 행방향으로 잡을 경우는 반드시 고정입니다. 절대 참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기출에 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열 방향이 오른쪽 방향으로 지정하는 범위는 절대 참조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하면 안 돼요. 밑으로는 고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죠. 제가 하기 전에 이 중간값을 한번 제가 구해보면 요 셀에 추가해서 한번 구해보면요. 제가 미디어 한번 해볼게요. 범위를 쭉 잡았어요. 쭉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고정을 안 했어요. 이 3대 참조 넣는 거죠. 걸로 닦아 주시면 중간값이 이 금액이죠. 항상 이 금액으로 각각의 셀 데이터를 검사해야 되죠. 내려오더라도. 그럼 결과적으로 고정 안 했다면 이제 땡겨 볼게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마다 중간값이 계속 바뀌네.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항상 야가 진짜 중간값인데 이 값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정을 F4키를 한번 눌려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보면 밑에 자동 처리하더라도 늘 똑같은 값으로 비교하는 거죠.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은 ER을 찍고 ER을 고정을 해주면 범위 잡을 때 항상 이 값으로 ER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ER는 변해야 되죠. 변해야지 다음 사원의 연봉 가지고 일일이 밑으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 아래 방향으로 잡는 범위는 여러분 무조건 보죠.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F4키 몇 번 누릅니다. 범위 잡고 나는데 그래서 F4키는 누를 때마다 주소가 계속 바뀌거든요. 제가 바뀌는 모양새를 한번 보여드리면 는에서 주소를 찍었어요. 이런 주소는 상대 참조. 또 찍으면 절대. 또 찍으면 원합, 행망고죠. 또 찍으면 열망고죠. 또 찍으면 상대. F4키 누를 때마다 절대, 혼합, 상대가 되죠. F4키를 몇 번 누리에 따라서 주소 형식은 바뀝니다. 아시겠죠? 근데 절대는 한 번만 누립니다. 그거만 기억하면 되죠. 자, 고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여기 넣을 때 중간값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는 고정이다. 그러면 이것을 말로 쓰여 놓을까요? 른에서 여러분들 응화를 넣고 이제 나중에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직급 셀 주소를 찍고요. 이거 그냥 글자로 잠시 제가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장이 아니냐. 그런데 부정 연산자를 먼저 적어야 돼요. 발로. 그럼 요 안에 있는 조건식은 어떻게 내야 됩니까? 이거하고 반대적인 의미를 넣어야 돼요. 그게 반대로 부정하고 뭐 같다, 같으냐, 과장과 같으냐라고 넣어주고 안에는 인수를 발로다. 그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직급이 과장과 같으냐가 아니냐 그 말이죠. 같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반대적 의미를 넣으셔야 됩니다. 나 어째 부정할 거니까. 부정해서 이가 같아야 되죠. 이 과정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꼭 이렇게는 실무에서 쓸 필요 없죠. 실무에서는 굳이 낫은 우리가 시험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쓰는 거고 실무에서는 왜 이렇게 씁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비교연산자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험이다 보니까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함수가 들어가야지만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넣어 조건 1이고요. 콤마. 조건 2는 여러분들 밑에 적을게요. 연봉 셀 주시고 처음. 이 개별의 연봉은 그냥 미디언 넣으면 되죠. 중간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디언 갈로 열고 여러분 연봉 범위를 잡아줘. 근데 이 연봉 범위는 갈로 닫기 전에 여러분 이것은 범위 잡고 난 뒤에 절대 참여. F4키 몇 번? 한 번. 요거만 기억합니다. 고정을 하고 고정. 그리고 마지막 가로는 OR 가로가 닫힌 겁니다. 가로를 두 번 닫아요. 앞에 가로는 미디언 가로고 뒤에 가로는 앞에 OR 가로. 여기 우리가 내야 될 수식이다. 라고 보세요. 자, 한번 넣어볼까요? 올라가서 여러분들 H2셀에 갔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요 가서 여러분들 뭐라 하냐면 그냥 항상 조건 첫 번째 주선 조건 그 다음에 BH3셀에 10을 한번 넣어볼까요? 는 이면서니까 엔드 관계죠. 갈로 열고 조건 1은 직급이 주소를 여러분들 찍기 전에 부정 not 함수 쓰고요. 갈로 열고 자 여러분 이제 또 넣어볼까요? 이제 여기에 조건식을 넣어볼까요? 자, 일단은 뭘 찍느냐면 직급 데이터 처음 주소 과정 얘를 찍고요. 자, 이 주소의 값이 이꼴 과장이냐라고 반대적 의미를 적어야 되죠.
어째 부정할 거니까. 과장. 결론. 그러면 과장이 아니냐. 아니면서. 그 말이죠. 콤마. 조건이나 여러분들 연봉. 개별적인 이 사람의 연봉. 데이터 처음 줬습니다. 연봉은 전체 연봉의 중간값을 구해서 크냐라고 비교할 거거든요. 초. 그다음. 그다음에 미디언 씁니다. M이만 쳐도 미디언 나옵니다. 그다음에 더블 클릭. 그 범위는 여러분들 연봉의 범위를 잡되 여러분들 야를 기준으로 쭉 밑으로 다 잡습니다. 드래그. 27행까지 범위 잡고 난 뒤에 막바로 F4키 한번. 왜 제가 막바로란 말을 왜 쓰냐면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습관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 범위가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고 범위를 잡았어요. 잡고 난 뒤에 그 다음에 F4키 누르면 되는데 마우스 가지고 뒤에 한번 클릭하는 분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어. 그러면 엑셀은요. 요 뒤에 거면 싫어. 제가 눌려볼까요? F4키. 어? 뒤에만 고정되죠. 이 사실을 알고 얘를 보존시키면 그만인데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혹시 이런 실수를 알았다, 내가. 그러면 이 지울 필요 없고요. 이상 요게 커스 안에 두고 다시 F4키를 눌리면 야도 보정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바꿨다면 갈로 닫고. 자, 야가 조건 2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엔드 가로가 안 닫혔잖아요. 뒤에 엔드 가로를 닫아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는 항상 마지막 가로는 시커멓게 끝나야지만 가로가 다 닫힌 겁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true 아닌 false가 나오겠죠. 야, false가 나왔죠. 이 행은 추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잠시 보여드리면 제가 넣었던 식 여러분들 에러 뜨거나 잘 안 되면 이것을 보시면서 뭐가 틀렸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내가 잘못되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야가 조건이. 자, 제가 고정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함수, 미디 함수도 나왔죠. 새롭게. 여기 이거 함수예요. 이거 함수. 이거만이 안 나왔습니다. 낫도 이거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뭐 특별한 뭐 틀린 게 없다면 요번에는 책을 잠시 보시면요. 조금 전에 앞서서 했던 문제는 우리가 딱 전체적인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를 전체적인 필드명, 모든 필드명을 다 추출했는데 요번에는 특정 필드명 안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거예요. 이럴 때 이건 입력해놔야 돼요. 그러면 문제 보면 첫 줄 끝에 성명, 연봉, 입사열만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돼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어디 입력해놔야 되냐면요. 결과로 추출할 HO 있죠. 요게 미리 추출하고자 하는 필드명을 여기 입력을 해놓고 가야 돼요. 입력하기 싫으면 여러분들 한 가지 키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결과로 출력하려는 필드명은 세 개를만 출력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성명, 연봉, 입사열 순서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위로 잠시 올려드리면 연결하기 위해서 자 여기 제가 넣어놨어요. 그럴 때는 결과 셀 주소에 출력할 필드명을 미리 입력을 해놓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직접 입력가 되지만 우리 요거 한 개라고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는 단축키인데요. 복사는 컨트롤 키 누르고 C, 카피 약자입니다. 붙여넣기는 컨트롤 V인데 V가 잘 안 해야지면 붙이기 이렇게 하면 되죠. V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러 번 붙여넣을 때 쓰면 되고요. 지금은 이거 쓸 거예요. 일회용 붙여넣기. 엔터만 쳐. 그럼 복사 기능도 해제가 돼요. 이 편해요. 한 번만 붙여넣을 때.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무엇을 복사할 거냐면 성명, 연봉, 입사일 세 개만 복사할 겁니다. 그러면 성명 찍고 A2 찍고 필드명 찍고 불연속적으로 범위 잡을 때는 다음 범위나 주소 찍을 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연봉, 입사일을 들어갑니다. 요 두 개가 또 필요하죠. 드래그. 그러면 불연속으로 범위 잡혔죠. 복사해볼까요? 컨트롤 C, 카피. 그 다음 여러분 어디에 H5셀에 가서 H5에 가서 여러분들 1회용 붙여넣기 엔터. 이 편해요. 컨트롤 V 써도 되는데 그러면 이 점선이 계속 살아있거든요. 해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붙여넣을 때는 엔터가 편하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선생님 여기에 색깔 들어가고 막 이 테두리 들어가면 시험에서 감점 아닙니까? 아, 감점 아닙니다. 채점기는 뭘 체크하냐면 이 필드명이 맞는지 체크하고 결과를 체크하거든요. 서식은 아무런 감점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이제 내가 복사해 집어넣을 때만 막 색깔 다워야 하니까 좀 찝찝하죠? 이것은 감점사항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거 안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이러면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기능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평안에 두고, 자, 기능 들어갑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 및 필드 그룹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범위가 잘 잡혔습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셔가지고 한 번쯤 이 범위가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좋아요. 맞다면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요, 항상.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커스 딱 두시고, 우리 입력했던 조건 옆에 가서 어디 H2부터 H3만 잡아줘요. 두 개만 잡아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사 위치는 참조로 H5만 탁 찍으면 안 돼요. 그럼 성명만 쫙 나옵니다. 어, 요 세 개 필드명에 관련된 데이터만, 조건만 정한 데이터만 추출할 겁니다. 필드명 세 개를 잡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 관련 데이터만 추출되더라 이거죠. 참고로 저처럼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좁아서 그런 거거든요. 열 넓이가. 그럼 가만히 놔둬도 감점은 없어요. 근데 보기가 좀 그렇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I와 J 사이의 경계선에서 마우스 두고 더블 클릭. 그러면 뒤에 거, 앞에 거만 더 바뀌죠. 이럴 땐 두 개 다 잡고 더블 클릭하면 다 자동 너비가 돼요. 자, 여러분 지금 결과적으로 답은 H5행부터 J10까지 나오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5점을 받으신 거예요. 어. 그러면 요번에도 함수가 여러분들 우리가 몰랐던 함수가 나왔죠? 자, 그럼 이 함수도 여러분들 잘 외워놓으셔야겠죠? 함수는 제가 밑에 넣어놨는데 요거죠. 함수 정리는 밑에 넣어놨어요. 자, 그럼 이제 함수 정리 요렇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것이 중요하죠. 보고 필터에서 아래 방향으로 잡았을 때는 무조건 고정이다. 알아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세 번째 족구무 서식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닫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저장은 지금 할 필요 없고요. 이제는 교재 14페이지. 완전 정복 공이 문제를 열겠습니다. 완전 정복 공이. 자, 이번에도 뭘 했던 거 하고 패턴을 똑같습니다. 자, 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이 기출 문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 거, 최근 건 아닙니다. 자, 생년월일 연도가 1995 이상 조건 1입니다. 이거 동그라미 엔드원이죠. 자, 두 번째 조건이는 면접 시간 12시 이후. 여기 키워드 조건이. 요번에도 이 보고 필터도 여러분들 성명, 생년월일, 지원 부서, 면접 시간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겁니다. 따로 입력할 거고요. 자, 이제 조건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함수가 이열이 나왔죠. 이열 함수는 참조로 여러분들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 함수입니다.
여기 주소를 찍으면 이 주소는 날짜 데이터 주소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만 추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날짜하고 시간은요. 요건 액세스 할 때도 쓸 거예요. 여러분들 날짜와 시간 데이터에서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유가 나오면 비회선자는 이상을 써야 돼요. 이전이 나오면 이하를 써야 돼요. 이하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음. 자, 그러면 조건 1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건 좀 이따가 보고. 조건 1은 생년월일의 연도. 여러분 왜 연도가 나왔잖아요. 그 생년월일 주소할 때만은 그냥 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찍고 요 안에 있는 것은 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월도 있고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비교값을 여러분 우리가 이상 넣고 1995라 딱 치면 엑셀은 인식 못해요. 왜? 월하고 여러분 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거하고 틀리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숫자 아닙니까? 숫자? 이하는 뭐예요? 날짜. 그죠? 데이터 성격이 틀리죠. 못 찾아요. 그래서 이어를 써가지고 연도만 추출을 하면 그 데이터는 숫자가 되는 것이 숫자 값이 나오죠. 연도 숫자 값만 나왔기 때문에 이어를 써야 돼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어이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면접 시간이 12시 이후는 이유가 나오면 이상을 쓰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시 이후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제가 잠시 8시 30분을 잠시 제가 12시라고 잠시 바꿀게요.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켜보면 여러분 엑셀을 처음이신 분들이나 뭐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런에서 이 주소 찍고 쉬운 거 아닙니까? 2, 3, 12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야는 데이터가 숫자고 야 문자 날짜고 야는 아니, 시간이고 야는 숫자입니까? 인식 못해요. 엑셀은 아무런 펄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를 여러분들 요것을 12시라는 이 시간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서 입력을 하면 엑셀은요 야를 또 변환시켜가지고 야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위에 셀에 여러분들 12시라고 입력해 볼까요? 12시. 콜론 들어가면 돼요. 참조 여러분들 0시부터 24시까지는 시간 데이터를 숫자로 바꾸면 0과 1 사이 값이 나오고 두 자리로.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2시를 시간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봐서 그 값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쓸 건데 모든 서식의 단축키는요. 컨트롤 눌리고 플러스 1번이거든요. 이것을 많이 쓸 거예요. 컨트롤 1번 눌릴 때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 1번 말고 키보드 판에 위에 있는 위쪽에 있는 숫자 부분 있죠. 그거 1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눌리면 딱 잘 눌려져요. 컨트롤 1번. 이거 왜 눌립니까? 모든 서식, 그러니까 셀에서는 셀 서식 창을 띄우는 거거든요. 거기 기억 안 나면 오른쪽 버튼 눌려가지고 셀 서식을 눌려도 관계없어요. 컨트롤 1번 눌려보고 앞을 많이 쓸 거니까 컨트롤 1번 뜹니까? 잘 뜨죠? 자, 컨트롤 1번 눌려있다면 컨트롤 F1 눌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컨트롤 1번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표시 형식 탭에 범주 안에 숫자를 선택하고 소수 자릿수 2라고 바꿔볼까요? 어, 알고 봤더만은 요도 나오시거든요. 확인 누르면 0.5가 12시 숫자로 따지.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넣어볼까요? 제가 넣어서 주소를 찍고 야를 여러분들 이유니까 이상 0.5 브라운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간 데이터고 숫자 데이터인데 인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인식 못하는 건 아니고 야 이렇게 쳐주면 엑셀이 또 똑똑해가지고요. 야를 숫자 데이터로 바꿔봐요. 그냥 야하고 비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0.5가 맞거든. 그러니까 엔터 치볼까요? 필요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여기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야를 숫자로 바꾸면 안 됩니까? 바꾸고 싶어도 여기서 이 부분에서 처리할 때 숫자로 바꿀 수가 없잖아. 그죠? 야를 바꾸면. 근데 서로가 나오는데 두 번째 여러분들 시험 패턴.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이렇게 시간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이라고 줬고요. 첫 번째 1번 셀 서식. 그럼 이미 셀에 여러분들 12시라고 입력 후 여러분들 셀 서식 가서 표시트 가면 범주 선택에 여러분들 숫자를 선택하면 되죠. 이거 1번 안 할게요. 이렇게 할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셀시 가서 표시 탭에 가가지고 범주 가서 숫자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점 자릿수를 이 두 자리를 주죠. 그래서 0과 24시는요, 0과 1 사이 값으로 출력하는데 소수점 두 자리로 출력. 두 자리로 출력을 하면 정확하죠. 그래서 이를 넣어줘요. 아, 바돌림 처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순서로 가면 됩니다. 그럼 요것을 여러분들 이제 우리 넣어줄 때는 이하를 쓰면 되는 거고요. 이하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면접 시간을 계속 찍고 나중에 면접 시간. 그 다음에 이유니까 이상을 쓴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유부터 하죠. 이유는 올라가서 날짜나 시간을 쓰는 이유는 이상을 쓴다는 거죠. 그다음 12시는 우리 이 날짜 데이터를 시간 데이터를 숫자로 바꿀 때만 0점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2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이고니까 엔드 관계죠. 이고. 그래서 이고니까 엔드 관계니까요. 엔드 함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 면에서 엔드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조건 1은 이어를 쓰는 이유가 일단 조건 1, 조건 2 이런 건데 여기서 말로써 넣어보면 이 조건 1자리에 여러분들 생년 연도가 1995 이상 할 때 야를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조건 1은 요겁니다. 여기 조건 1. 그 생년을 셀 주소에서는 셀 주소 찍어놓을게요. 연도를 추출한 값이 1995 이상이냐? 조건 1이고요. 콤마. 조건이는 면접 시간이 0.5 이상 그럴 때 그대로 넣을게요. 바로. 여기 우리가 대입할 수식이죠. 자, 한번 넣어볼까 이제? 요거 이해되면. 자, 식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건 좀 원래는 8시 30분이었거든요. 8시 08시 30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원래대로 문제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여러분들 A23부터 24에 입력하러 갑시다. 23셀에 가셔가지고 무조건 첫 번째 셀 주소는 조건. A 24셀에 가서 이제 식을 한번 넣어볼까요? 어떤 관계다? 엔드 관계, 엔드. 그러니까 엔드 쓰고 는을 넣고 엔드 가로 열고 이열 요거 쭉 넣어주면 되죠. 야가 조건 1이고 콤마 야가 조건이죠. 자, 그것을 지금 넣어보면 면에서 엔드 관계죠. 발로 열고 조건이란 여러분들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추출하기 위해서는 2열 Y만 쳐도 2열이 나옵니다. 더블 클릭하면 돼.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하면 되거든요. 올라가서 날짜 데이터인 생년월 말고 여러분들 이 생년 월일이죠. 생년월 주소 찍고 여기서 연도만 추출을 할 겁니다. 갈로 함수를 썼으면 가로 열었으면 가로 닫아줘야 됩니다. 처음 할 때 가로를 잘 안 닫아요.
보기보다. 그다음 이 값이 이상이냐 1995 조건이 끝났습니다. 콤마 조건이는 여러분들 면접 시간 주소 찍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유가 나오면 이상을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상 쓰고 왜 0.5인지 이해가 돼야 되죠. 네. 그럼 조건 일과 여러분들 조건이 지금 확인해 보시고요.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응? 잘 됐으면 엔터. 벌써 나왔네. 야, 추출 안 되겠네. 왜? 아쉽게도 여러분들 이 1995 이상값도 아니잖아. 그리고 또 12시 이후도 아니라. 그죠? 그냥 오리지널 트루된. 자, 그리고 야도 여러분들 다 추출하는 건 아니고 성명, 생년월일, 지원부서, 면접시간 복사하겠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두 개 잡고 지원부서, 면접시간 두 개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두 개 연달아 잡아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자, 어디에 붙여넣기 할 거냐면, 우리 미리 A26열부터 표시하시오. A26셀에 가서 엔터. 복사했던 거 그대로 들어가죠. 이제 나중에 요것만 잡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A26셀에 붙여넣기 하고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똑같이 데이터 탭 가시면 여러분들 고급 있죠? 고급을 클릭. 자, 다른 장소에 복사인데 여러분들 목록부에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A2부터 F20 맞다면 조건 범위에 커두시고 이 두 개를 잡아주면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 복사 위치는 미리 입력해 놓은 A26부터 D26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 누르면 보세요. 좁아서 넓히면 되고 26경부터 32경까지. 그러면 15페이지 보시면 26경부터 32경까지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만 추출해야 됩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요. 식으로는 이겁니다. 이거는 설명이 때문에 좀 지우고. 그럼 식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내려와서 자, 이거 넣어주시면 이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오늘 10분쯤 일찍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 필터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고요. 내일 오시면 조건부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